지금부터 안심 등하굣길 조성 사업 우리 목소리 우리 로드 결과 공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저희가 5월에 발대식 하고서요. 1년 동안 변화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사경도 좀 설치가 되고 안전펜스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조례 발의 그러니까 설치된 것도 있고 예정 중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과들이 있는데 그 성과를 공유하고 또 진행 상황들도 여기 참석하신 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쁘신 시간 중에도 이 자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천주시의회 이 지역 지역구 최지만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축하 말씀이라기보다는 경과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도 오신 것 같고, 그동안에 5월달에 발대식을 하고 전문가들이나 경찰서나 언론이나 우리 동장님, 교장 선생님, 우리 통후회장님 다 이렇게 오셨는데 운영위원장님, 그동안에 해야 될 것이 지금 제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몸은 하나인데 세 군데에서 동시에 그런 상황이어서 제일 먼저 뛰어왔습니다. 제가 관심도 많고 또 제가 남초등학교 출신이에요. 남초등학교 졸업생이기 때문에 또 관심도 많고 또 우리 복지관이 우리 지역구에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난번에 10월 달에 상정을 했는데 저는 행정위원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유보가 됐습니다. 부결은 아니고 유보가 돼서 내용을 조금 수정하자. 좋은 취지로 유보를 시켜서 내일 10시에 다시 통과를 시킬 겁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은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그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예산도 투입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을 처음으로 발의를 해가지고 우리 복지관에서 이제 우리 등하굣길 안전에 대해서 또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시고 저도 이 흡석골에 살기 때문에 다니면서 그 위험한 모습을 많이 보고 전국적으로 지금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서학동에는 그런 사고가 없어서 특히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발췌되었던 사업이 신형공 아파트 뒤에 반사경 설치, 그 다음에 방지턱, 그 다음에 이쪽 앞에 쪽으로 남초등학교 그다음에 이쪽을 후문이라고 하죠. 예, 후문 쪽으로 펜스가 오다가 끊어져 있습니다. 카센터에 있고 그쪽에. 그래서 제가 구청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담당 국장들하고 얘기해서 빨리 하겠다. 잘하면 연말에 짜투리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아니니까 금년 예산이 작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빠르면 근데 행정이라는 것이 입찰 설계도 해야 되고 입찰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날짜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내년 방학 전에 되지 않을까 완공이. 아까 우리 하선이 과장님 보고도 잠깐 시타임 때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우리 신흥공항 쪽에서 쭉 내려가면 인도가 너무나 협소하고 그리고 바다 끝에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우리 교장선보고 상의해서 담장을 조금 양보해가지고 이제 그것은 제가 결정하자는 건 아니고 협의를 좀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담장이 안으로 좀 들어오고 인도를 왼쪽 부분이라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주제가 나오면 여기 지금 복지관에서 마트 있는 데까지 거기가 경사로가 아주 심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색상으로 도로 표지를 색상으로 넣어가지고 어른들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학생들도 가면서 즐겁고 또 표시도 나오고 하니까 운전자들이 조심하게 되고 이런 사업들이
발굴이 되면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약속 드리고요. 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연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주만 의원님 세세한 설명과 그 안에 저희 관심과 참여와 애정이 묻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도 같이 해주실 거죠? 네,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에는 전북종합사회복지관 한선희 관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선희입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길은 불편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인상적이게 우리 목소리 우리 로드 결과 보고회 성과 보고회에 와준 우리 아동 대표단 친구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의 주제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담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흘려 듣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주신 여기 계신 내빈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책적으로 어떻게 방금 최주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 주시고 또 경찰에서는 적절한 방지턱이나 적절한 신호등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안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고민해 주시고 또 학부모 대표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그 통학하는 데 따르는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시고 위험한 구석구석들은 없었는지 우리 아이들의 의견들을 잘 귀담아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 안에서 아이들이 먼저다.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다라는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앞장서주신 우리 동장님 또 통반장님 그리고 우리 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사업은 아까 사회자가 얘기한 것처럼 올 1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또 안전한 동네, 친구들과 같이 노는데 불편함이 없고 유해하지 않은 그러한 동네를 만들어가는 일에 저희 전북종합사회복지관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재단이 추구하고 있는 75년의 역사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또 아이들이 올곧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전북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선희 관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아동 대표단 친구들하고요. 또 최주만 의원님, 김현주 동장님, 또 주흥래 경위님, 강인수 교장 선생님, 조철주 운영위원장님, 또 정동심 학부모회 회장님, 병규섭 통모회 회장님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도 다시 적극적으로 관심과 또 참여해 주실 거라고 믿고 감사의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목소리 우리 로드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함께했던 내용들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등굣길, 하굣길에 나오자마자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도가 없는 구역이나 아니면 양쪽에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시선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부모님 분들도 그렇고 저희 지단체 분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잘 협력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부터 학교 가는 길목에 양쪽으로 불법 주정차가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좌우를 살피면서 건너긴 하지만 그래도 제한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길목들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내려가거나 건널 때 너무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길목 사이사이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인도가 따로 있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차를 피해서 걸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지면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 끝나고 동생이랑 같이 집 가는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양쪽에 주차된 차들이 옆에 시야를 막아가지고 빠르게 지나가는 차를 못 보고 그냥 가버려가지고 차에 치일 뻔했던 경험이 있어서 많이 위험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리 목소리 우리로드 아동대표단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가는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 목소리 우리로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함께 걸어온 우리 목소리 우리로드의 그 변화의 시작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우리 목소리 우리로드는 2023년 처음 시작된 활동으로 안전하지 않은 통학로에 대한 아이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2023년 5월 아이들의 목소리를 시작으로 전주시를 포함한 11개의 기관과 단체가 함께했어요. 우리 목소리 우리로드를 통해 많은 아동들에게 통학로에서의 자신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고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아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남초등학교 246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아동대표단은 친구들을 대표해 발표할 의견을 직접 정리하고 통학로에 대해 개선 요청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답니다. 아동대표단은 통학로 환경조사를 직접 진행하기도 했어요. 조사구역을 정해보고 직접 위험한 구역을 사진 촬영하기도 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통학로 개선에 대한 발표를 하기도 했지요. 안전한 학교 가는 길 꿈에 그린 우리 동네 공모전에서는 253명의 아이들이 참여했고 그중 93명의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의견을 내어 통학로에서의 안전운전을 어른들에게 요청하기도 했어요. 특별히 전년도 수상자였던 아동이 아동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더욱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최종 선정된 작품은 전주시청에 전시되어 전시 기간 동안 아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답니다. 또 아동대표단은 통학로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른들과 함께 안전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여 진행하기도 했어요. 직접 의무운행자를 만나며 통학로에서의 금연, 안전운전을 부탁드리기도 했답니다. 비오는 날에도 열심히 캠페인에 참여한 친구들과 선생님,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은 어른들은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함께 통학로를 걸어보며 통학로 보행 환경 조사를 했어요. 아이들의 시선으로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변화되어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통학로 개선에 대한 다양하고 귀한 의견들이 모이기도 했어요. 우리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목소리와 어른들의 노력들이 더해져 올해 작지만 큰 변화들이 일어났는데요. 모두의 노력 덕분에 위험했던 곳에서 반사경 설치를 처음으로 전주시와 완산구에서 안전 가드레일과 과속 방지턱 설치를 약속해 주셨어요. 또 학교에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통학로에서의 안전운전을 어른들께 당부하기도 했지요. 참, 이번 공모전에서 한결 친구의 작품이 당선되어 통학로 개선에 활용되기도 했다죠? 그때문에야 제 작품이 통학로 개선 사업에 활용되었다니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소리 우리로드 활동 잘 보셨나요? 2024년에도 계속될 우리들의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우리 목소리 우리로드. 저와 제 친구들이 안전하게 학교 갈 수 있도록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노력해 주실 거죠? 우리의 안전한 통학로 약속해 주세요. 와! 네, 잘 보셨죠? 1년 동안, 7개월 동안 우리 친구들하고 어머님들 또 부끄러워하네요. 네, 목소리를 담아내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목소리 로드에 참여했던 대표 아동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남초등학교 6학년 송현일 아동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목소리 우리로드 결과 공유회에 참여하게 된 전주 남초등학교 6학년 송현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목소리 우리 로드 결과 공유회에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하굣길, 통학로를 위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학교 학생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초록우산 전북종합사회복지원과 함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우리 목소리 우리 로드 아동대표단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학교 통학로는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때 저희 남초등학교에 와서 해주신 통학로 안전교육을 듣고 너무 와닿아서 아동대표단에 지원하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초등학교가 위치한 서수학동은 도로가 좁은데 불법 주정차와 골목길이 많고 차도 빨라서 사고의 위험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여진 보도블록 때문에 넘어져 피멍도 생기고 주정차로 인해 차도가 안 보여 차와 부딪힐 뻔한 적도 있습니다. 도로에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학교 가는 길은 너무 위험한데 어떻게 하면 그 문제점을 고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대표단을 좋아하며 참여를 열심히 할 생각에 아동대표단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선발된 9명의 아동대표단 친구들과 함께 통학로에 대한 시민들과 친구들의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토대로 직접 가서 현장 사진 촬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대로 반사경 설치와 안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통학로가 조금씩 안전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뿌듯했습니다. 비오는 날씨에도 우비를 쓰고 반복되는 통학로를 걸으며 의견을 묻는 일은 용기도 필요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하면 우리 지역 학생, 주민이 웃으면서 다니실 생각을 하니 더욱더 힘이 나면서 보람을 느꼈고 뿌듯했습니다. 저는 서수학동이 제 친구들과 동생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사는 주민들도 안전하게 다니며 걱정 없는 보행로가 되기를 꿈꿉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아동대표단은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 모이신 많은 전문가분들도 저희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목소리 우리 로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동대표단 송현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송현일 친구를 통해서 소감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학부모님들 대표해서 소감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남초등학교 학부모에서 엄청 도움을 많이 주셨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정동심 회장님 이 자리로 모셔서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남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정동심이라고 합니다. 작년 22년도 1월에 전주 지역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기사를 본 게 있었어요. 근데 전주시에 지금 200여 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재정비해서 개선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그 구역 안에 전주 남초는 들어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우리 남초등학교 아이들의 통학로는 큰 변화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등하교하고 있는 상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도 학교 통학로 부근에서 이제 차도 보수 공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공사 중에도 제대로 된 안전 펜스나 공사 안내 이런 조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나 이제 그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제 결과적으로는 크게 이제 이슈도 없고 잘 마무리가 됐었지만 이게 시작 후에 저희가 이제 봤을 때 공사 중에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데 그 통학에 문제가 많았어요. 갖고 이제 저희가 보다 못해서 그 학부모 형님들이 연락도 하시고 하고 서로 연락하셔서 직접 나가서 아이들 그 차도 인솔도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저희가 이런 경우가 많구나. 이런 공사만 하나 해도 이 통학로에서부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그냥 잠깐이 짧은 공사인데도 이렇게 심하게 보이는 게 많았다는 거를
위험한 상황이나 이렇게 이런 상황이 많은데 조치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게 되게 안타까운 걸 되게 많이 보았거든요. 공사를 위한 이렇게 별도의 안전거리나 안전 펜스, 통행하는데 이렇게 안내 설치들이 되어 있고 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안전 요원도 이렇게 통행 주민들이나 아이들 생각지 않고 차도에 차량만 안내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접 이제 학부모들이 참여하게 되니까 이게 정말 진짜 조성이 큰 필요성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이제 공사 중 누구에나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다행히 이제 아무런 일이 없어서 마무리는 된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도 있다는 일이었을 것을 이제 지금 감안했을 때 이렇듯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데 방지를 위한 조치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나하나 소중한 우리 마을의 아이와 전주남초 학교 학생들, 주민들 모두 함께 소리내서 모두를 보호할 수 있고 안전하게 등하교가 가능한 길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장서서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이제 원도시민 이곳이 길도 구불하고 울퉁불퉁하고 이제 재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이제 많은 예산으로도 처리가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것도 인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곳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혼자 길에 놓아도 안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희 전주 남초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제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 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 제정 조례안을 발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조례가 개정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차후 24년에는 인도 재정비, 이렇게 안전길 확보, 안전펜스 설치 및 안내판 설치, 골목길 안전길 도색과 이렇게 등 여러 가지로 2003년도보다 한 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이제 졸업과 이제 입학하는 전주 남초 학교 아이들과 마을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여러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마을, 우리 목소리, 우리 로드의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 관계자분들께 저와 함께 해주신 전주 남초등학교 학부모님도 감사드리며 차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기원하고요. 긴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학부모님들을 대표해서 엄마의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봤던 내용들 말씀해 주셨고요. 올해 저희가 1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2년차, 3년차 하면서 의견 잘 수렴해서 사업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진행했던 내용들을 좀 사업 담당자를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 박지원 대리가 7개월 정도 굉장히 열심히 발로 뛰어왔습니다. 박지원 대리를 통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목소리 우리 로드 담당자 박지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목소리 우리 로드는 3차년도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1차년도 사업으로 해서 거의 이제 첫 해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사업 설명회 위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초등학교 여기 지금 와 계시지만 학부모회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사업 설명도 진행을 했었고요. 통장단 회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회의 등 사업 설명회를 주로 진행을 했고 또 상가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을 개별로 만났었어요. 여기 사장님이 지금 청춘 정육점 있는 사장님이신데 통학로 사업에 또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상가 주민들 그리고 뭐 이렇게 마트나 아니면 약국 등 이렇게 상가 주민들을 만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하고 동참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아이들 참여 교육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결과 위주로 중요 결과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얘들아 혹시 이 부분이 조금 위험해서 좀 개선되어야 될 사안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총 6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아이들이 써준 거를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어른하기 요청이요라는 부분에 미용실 있는 쪽에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많아요. 신호등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을 해주었고 이 밑에 신호등이 없어서 위험한 적이 있어요. 라고 적어준 아이 옆에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이 위에 있는 아이가 대답해 준 거랑 이제 똑같은 미용실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한테 요청을 물어봤는데 대부분 위험하다고 지적한 것들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과속 신호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부분인데요. 아이들아 이렇게 적어줬어요. 5학년 학교 정문 앞에서 분명히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되게 빨리 달리는 차를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느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과속과 신호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는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도와 차도에 대한 분리, 그리고 또 금연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이들이 담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어른들이 담배꽁초를 버려요. 어른들이 이제 침을 뱉어요. 막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써준 친구들도 어른들이 담배를 계속 펴요. 못 피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금연 캠페인도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이 구역의 가장 핵심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이제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진짜 본질적인 해결은 좀 어렵겠다. 하지만 대안을 찾아서 좀 해결하는 방식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써준 거 보면 차도 한쪽에 차가 주차되었는데 그때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 때문에 오고 있는 차가 안 보여서 부딪힐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은 이제 불법 주정차든 차들 때문에 사고 날 뻔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술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레드카펫을 추가로 설치해주세요.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남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설문조사 방식은 저학년, 즉 1학년부터 3학년은 아동과 학부모가 직접 작성하게 하고 그리고 고학년은 아이들이 학급 내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학년은 집에 갔다가 다시 회수돼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사실 고학년보다도 회수율이 굉장히 좀 저조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총 245명의 아이들이 응답을 해주었고요. 가장 많은 응답은 5학년 그리고 3학년이 많이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수강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부분의 아이들 84%의 아동이 안전교육을 수료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었고요. 아이들에게 안전의식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 혹시 도로 횡단전에 좌우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니? 혹시 초록색 불이 켜졌을 때 횡단을 하는지 그리고 주정차된 차량 앞이나 뒤를 조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을 때 85%의 아동이 매우 그렇다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지역이 통학로가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고 외에는 큰 사고가 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학교를 올 때 어떻게 오는지 물어봤을 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걸어서 76%의 아이들이 걸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를 타고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인식한 위험한 시설물로는 1위가 자동차 44%로 자동차 그리고 도로 즉 인도 구분 없는 도로로 나왔고요. 그리고 위험하다고 인식한 이유 중에 1위도 골목길에서 차량이 갑자기 나와서 위험하다고 느꼈다라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근데 뒤에 굉장히 비슷한 설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많이 나오는 이제 답변을 줄여보면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로 뽑힌 것도 골목길 횡단보도 그리고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당할 뻔했던 장소도 횡단보도와 골목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동조사할 때도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골목길과 횡단보도 위주로 좀 더 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 부분에 2024년부터 좀 더 주의 깊게 더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아이들 9명 사진들이 있는데 예쁘죠? 네.
우리 대표단 아이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제가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고 나서 얘들아 혹시 선생님이 이런 일들을 할 건데 너희 혹시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과자 먹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볼래? 라고 했을 때 자원해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중에 9명의 아이들을 제가 선발을 한 거여서 이 친구들한테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너무 고마웠어가지고 제가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 계신 네트워크 팀과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참 감사했던 게 제가 꼭 아이들 등교할 때 한 번 했으면 해서 정말 8시도 안 된 아주 이른 시간에 복지관 앞에서 좀 모여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근데 정말 아무 말 없이 되게 열의를 가지고 와주셔서 같이 이렇게 현장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현일이 학생이 약간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도로가 파져가지고 좀 위험한 부분을 비롯해서 한 6가지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인도가 없고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아서 위험하다라는 지역의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줬고요. 이 현장 조사 방식은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지역을 이제 사진 찍어서 포토보이스 형식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악취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아서 불쾌했다라는 이야기로 찍어줬고요. 아까 신호등이 없어서 위험하다라는 구역이고요. 차가 오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위험하다라는 이제 골목길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사경이 설치된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구역 되게 많이 와봤는데 실제로 위험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었는데 아이들이 보고서는 선생님 이거 되게 금방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처럼 위험해요 라고 말했던 구역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건물과 불법 적치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의무이행자와 함께한 현장 조사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위험한 길은 어른들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 정말 뒤쪽에 있는 길에 인도가 없는 통학로, 차가 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골목길, 악취로 인해서 불쾌한 통학로 이렇게 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목소리로 아이들이 이제 금연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금연 캠페인을 그리고 안전 캠페인을 학부모회, 보건소, 아동대표단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참석해주신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선생님 날씨 너무 잘 고르신 거 아니냐고 그러셨어요. 이날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날씨도 습하고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날씨복은 없지만 인복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즐겁게 참여해주셨기 때문에 캠페인이 잘 끝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참여해주신 아이들한테도 감사합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던 부분이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공모전에는 올해 4회째예요. 전북종합사회복지관 4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아이들의 통학로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심사위원으로 최주만 의원님, 김현주 동장님,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의 이병태 부장님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전년도 수정자인 아동이 함께 심사에 참여해 주어서 아동의 시선으로 또 이 그림을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학로 개선 사업에 저희가 앞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11개 협약기관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전북일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일보 기사님께서 사진부나 그리고 기사님이 직접 와주셔가지고 자체 기사를 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언론 보도가 나가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언론 보도와 함께 릴레이 기고 형식으로 해서 언론 보도, 기고본도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통화로 전환 모습인데 아까 아이들이 이제 시야 확보가 위험하다고 얘기했던 곳에 반사경 설치 그리고 아까 쓰레기로 인한 악취가 있었던 곳에 지금은 관련과에 좀 요청을 드려서 공문을 드려서 이렇게 좀 쾌적한 통학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까 우리 한결 친구가 지금 작품이 걸려져 있는데요. 아이들의 그 공모전에서 당첨작을 표지판으로 활용해서 지금 학교 곳곳에 지금 표지판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전주시와 완산구에서 12월까지 안전 가드레일과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전한 통학로를 기대합니다. 아까 학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지금 조례를 개정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국한된 통학로를 확대 정의하는 부분, 그리고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그 공사할 때마다 조금 안전요원이 없어서 혹은 안전시설물이 없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다녔었는데 이 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라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통과가 돼서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24년 계획인데요. 이 구역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많이 본데죠. 맞아요. 우리 애들이 맞춰줬어요. 정문 앞이에요. 정문 앞인데, 한 2년 정도 되면 다 사라져 버릴 것 같아요. 그쵸? 횡단보도가 지금 많이 벗겨져가지고요. 재도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인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곳곳에, 정말 이제 지워진 곳에 다시 재도색을 해서 시인성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신 구역 중에 후문 바로 앞에 주차장에 입구가 없어서 차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도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통학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2부 때 우리 실무자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없는 건널목에 추가 횡단보도 설치하는 부분 심의에 올린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로 정비 및 아예 인도가 없는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도색을 통해서 통학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예시 영상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태이지만 아이들이 언젠가는 이렇게 좀 안전한 통학로에서 다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2024년 추가 논의는 저희가 2부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네, 그렇게 결과 공유를 짧게 해서 마쳤는데요. 제가 올해 1사업을 진행을 1년 동안 해보면서 정말 느꼈던 점이 이 통학로를 개선하는 거는 진짜 우리 전북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 혹은 우리 기관으로는 정말 어려운 숙제다. 그래서 아동대표단 그리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모든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동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도 계획까지 아주 알차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부 순서는 여기까지 해서 결과 공유에는 마무리가 될 거예요. 2024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또 결과 공유를 할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계획된 내용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해서 내년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결과 공유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